오케이. 두 번째 시간 통신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손실이라고 하는 함수와 그 손실을 이제 바라봐야 되는 관점과 또 실제로 이제 모형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떠한 용어로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가 그런 점들을 이제 표기를 이제 정립했습니다. 그럼 발판 위에서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그 112 페이지 4.2.1절에서 "오차 제곱합시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일단 이미 말씀드린 대로 4.2.1절의 오차 제곱합은 평균 제곱 오차가 아닙니다.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일단 평균 제곱 오차를 반영하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요거 이제 복사 붙여 넣기 이제 하셔 가지고 요 그 앱솔루트 라고 이제 되어 있는 이제 요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이 그냥 이제 제곱이 되면은 평균 제곱 오차입니다. 당연하게도 뭐 0인 경우에는 제곱을 하나 절대값을 하나 뭐 전혀 인제 차이가 없고요. 그죠? 요 틀을 이제 밑에서 그냥 복사 붙여 넣기 해 주시면 이제 그 당연히 인제 제곱을 하다 보니까 그 값이 커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평균 제곱 오차인데 이것만을 이런 것만을 보고서는 왜 인제 절대 오차 대신에 제곱 오차를 써야 되는가 이런 점들을 좀 공감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논의 드린 대로 그것은 이제 실제로 손실을 최적화하는 과정에서와 이제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점으로 상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손실에 대해서 성립이 됐기 때문에 어 언제 어떻게 무엇을 왜라고 하는 점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112 페이지에 4.2.1절의 오차 제곱합 자체는 알아볼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관적이고 현재의 평균 제곱 오차와 대비해서 보시기에는 용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또한 어 이거를 보고 나서는 왜 이거를 더 이상 사용하면 안 되고 어 4.2.2절에 이제 교차 엔트로피 오차를 이제 사용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점으로 이제 상의를 드릴 텐데 이 뉘앙스가 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면 가장 많이 쓰이면 안 되고 또 다른이라고 하는 건 '아 이거를 많이 쓰는데 교차 엔트로피를 가끔 써도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더 이상 쓰면 안 되고요. 그런 지 오래됐어요. 1960 년대 이후로 이미 그 결판이 난 얘기예요. 이거는 뭐 최신의 딥러닝 이론에 따라서 이거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됐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가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시그모이드 같은 게 그런 경우죠. 시그모이드가 인제 2010년 이후에는 뭐 렐루로 바뀌었다. 이거는 상대적으로 최근 소식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 그래? 뭐 그럼 왜 그럴까?' 이렇게 알아봐야 되는데 오차 제곱 합은 이미 1960 년대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서술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인제 이거를 써야 되는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교재에서 제시한 것은 분류용 손실입니다. 그게 인제 어떤 차이인가 라고 하면 아까 인제 제가 말씀드린 이 평균 제곱 오차의 경우에는 연속적인 값들에 대한 손실을 구하는 인제 회귀 손실이에요. 근데 오차 제곱합이 인제 제시된 걸 이제 그 같이 이제 보실 텐데 이거는 분류 손실로 일단 먼저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손실 함수의 이제 두 번째 주제로서 분류 손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분류 출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제 형태여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제 얘기를 해 보면 이제 임의의 출력을 이제 가정을 해 보고 우리가 인제 강제로 요렇게 인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임의의 모형에서 다음 같은 출력이 발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출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출력을 낸다는 거는 그 0 번, 1 번, 2 번이라고 하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예측하는 다중 분류 출력이구나. 그죠? 그 모형이 무엇이든지 간에요. 그래서 뭔가 들어왔는데 얘가 뭐 하여튼 세 개가 나와. 그럼 만약에 신경망이었으면 여기 퍼셉트론을 출력층에다가 세 개를 썼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인제 이런 출력이 나왔을 때 0 번하고 1 번하고 2 번이다 라고 하면은 그 출력이 제일 강한 걸로 예측을 했다고 우리가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분류 손실에 대해서 어 어떻게 분류에 대해서 분류 출력에 대해서 어떻게 손실을 구해야 되는가 그 점을 인제 같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아까 이제 논의한 대로 우리가 오차를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럼 오차는 결국은 인제 정답 Y랑 그죠? 모형의 인제 출력을 요렇게 이제 빼 줘야 그죠? 요게 인제 오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인제 빼려고 보니까 그 쪼끔 고민 사항이 있어요. 왜냐면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인제 이 회귀 출력에서는 이게 자명했습니다. 얘 1.0 이고 뭐 얘에서 1.1 이다. 그러면은 오차는 뭐 그로 인해서 마이너스 0.1 만큼의 인제 오차가 있고 이거를 뭐 절대값 하든지 제곱하든지 그거는 뭐 그다음 문제고. 그죠? 그런데 지금처럼 분류 같은 경우에는 인제 3 가지의 출력 뭐 혹은 뭐 10 가지의 출력이 나오겠죠. 그죠? 교재에서는 인제 10개 출력으로 했는데 사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0개 출력은 그냥 번잡스러워서 저는 인제 3 개로 줄여서 인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분류 출력이 이렇게 나와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인제 신경망을 만드는 과정에서 성립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오차를 구해야 이 손실을 구할 수 있고 손실을 구해야 학습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정답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0 번, 1 번, 2 번이라고 쳤을 때 지금 보니까 모형이 0 번에서 인제 그 신호가 강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답을 0 번이라고 이제 표기를 한다라고 치면 이런 일이 인제 일어나야 되겠죠. 0 빼기 0.7, 0.2, 0.1 이거는 빼기는 가능해요. 그죠? 빼기는 가능한데 이게 뭘 말해 줄 거야? 그럼 만약에 정답이 1 이면요? 그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분류 손실을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정답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이런 점들을 첫 번째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제 그 점을 같이 인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분류 출력은 범주형 변수입니다. 기계학습에서 범주형 변수는 보통 원하딩 코딩 변환이 필요합니다. 정답 y 값이 분류 출력 신경망 모델에서 사용되려면 원핫 인코딩으로 변환되어야 합니다. 0부터 9까지 중에서 정답이 0이라면 원핫 인코딩으로 변환했을 때 0부터 9까지 10차원 벡터로 표현되고 그 중에서 0에 해당하는 첫 번째 값만 1이고 나머지는 모두 0으로 채워집니다. 한 개만 1이고 나머지는 모두 0으로 채워진다는 점에서 원핫이라는 명칭을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계학습의 입력과 출력은 수치형 변수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변수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온도와 속도 같은 연속형 변수가 있고 RGB와 같이 세 가지 중 하나의 값이 되어야 하는 범주형 변수가 있습니다. 기계학습의 출력이 연속형인 경우 회귀 분석의 대상이고 범주형인 경우는 분류를 수행합니다. 출력이 아닌 입력 특성도 범주형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범주형 변수를 수치로 표현할 때는 가장 기본적이고 직관적인 방식은 범주형 변수의 가능한 값들에 임의적으로 숫자를 할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RGB를 각각 0, 1, 2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소 관계나 순서의 개념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자와 숫자 모두 의미를 대표하는 표기인데 이러한 표기는 올바른 의미를 반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012로 표현하는 것은 지금처럼 올바르지 않은 의미를 내포하는 표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빨간색이 초록색보다 작거나 초록색은 파란색보다 작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범주형 변수를 표현할 때 수치로 표현되면서도 대소관계와 같은 의미를 내포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한 방법으로 활용되는 것이 원핫 인코딩입니다. 원핫 인코딩은 범주형 변수의 가능한 값들을 각각 직교적인 단위 벡터로 표현합니다. 이러한 벡터를 구성하려면 범주형 변수의 가능한 값들만큼 차원이 필요합니다. 즉, RGB 세 가지 값이 가능하다면 각각의 값은 3차원의 직교하는 단위 벡터로 표현됩니다. 예를 들어 R 값은 100, G 값은 010, B 값은 001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벡터들은 서로 크기가 같으면서 직교적이기 때문에 대소관계가 없고 모든 값들이 서로 다른 값들과의 거리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떤 값은 다른 모든 값들과 다름의 정도가 동일합니다. 즉, 빨간색을 나타내는 벡터는 초록색이나 파란색의 벡터와 다름 정도가 동일하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각각의 값에 임의적으로 숫자를 할당할 때 대소관계나 순서의 의미가 포함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원핫이라는 명칭은 단위 벡터의 값에서 오직 하나만 1의 값을 갖고 나머지는 모두 0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송합니다. 음, 잠시 화면을 멈추고 좀 안정화시키겠습니다.
슬라이드를 좀 다시 쇼를 이제 해서 구성하고 안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겠습니다. 분류 출력의 값을 원하드 코딩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정답의 경우 정답에 대응하는 값만 1이고 나머지는 모두 0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분류 출력의 예측 확률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답은 모호한 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에서 자신감이 100%입니다. 예측 확률의 합계는 1.0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1.0, 즉 100%라면 다른 것들은 모두 0입니다. 비교해서 모델이 예측한 값들이 완벽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서는 정답에 대응되는 값의 자신감이 80%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합계가 1.0이 되면서 그보다 더 큰 값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답을 맞추게 됩니다. 다른 경우 정답에 대응되는 값의 예측 확률이 0.4, 즉 40%라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합계 1.0 범위에서 더 큰 값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더 큰 값이 있다면 그 값을 예측 결과로 내면서 정답과 다른 답을 예측하게 됩니다. 신경망 분류 출력의 형상에 맞춰 목표 값의 형상을 조절해야 한다는 것은 기술적인 측면입니다. 정답의 경우를 확률적 자신감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출력을 원하드 코딩으로 변환하는 것의 의미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 원하드 코딩 자체는 머신러닝에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라서요. 그냥 이제 쭉 제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112페이지의 교재 5차 제곱 팝스에서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보시면 그 교재에서의 표기가 우리랑 조금 달라서 이제 해당 부분을 좀 상의를 드릴게요. 교재에서는 요 t라고 하는 표기를 우리의 정답 y로 하고 있고요. y를 우리의 모형의 출력이라는 의미에서 y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자기 마음이에요. 아마 그 요 t라고 쓴 거는 뭐 true 뭐 이런 거의 약자로 이제 쓴 게 아닐까 싶고, 또 인제 요 표기 이제 여기다가 이제 모자 씌우는 표기 이런 것들은 그 문자 하나 입력하는 거에 비해서는 이제 훨씬 더 이제 번잡한 데다가, 그리고 인제 코드에서는 요렇게 표기가 안 되죠. 그래서 인제 여기서는 그냥 그 파이썬 인터프리터에서 한 줄씩 실행하는 요런 이제 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y랑 t라고 이제 표기를 했고, 그걸 이제 수식에서도 변수명이랑 이제 맞춰 준 걸로 보여요. 뭐 그건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고. 근데 다만 그 저는 인제 많은 문헌들에서 요렇게 인제 표기를 하기 때문에 수학적인 측면에서는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 분류 출력의 정답으로서 요 한 개가 1 이고 나머지는 0 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정답 레이블 t는 정답을 가리키는 위치의 원소는 1로 그 외에는 0으로 표기합니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게 인제 원하드 인코딩입니다. 근데 인제 이 원하드 인코딩이 무엇인가 왜 하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제시가 그냥 결론적으로 후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인제 얘기를 해 봤습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취지는 이제 아셨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우리가 정답 Y라고 하는 것을 분류해서 규정을 해야 된다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답을 이제 규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 레이블은 아규먼트 max를 y에 대해서 수행해서 다음과 같이 인제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인제 그 라벨 또는 이제 레이블이 다음과 같을 때
원하딩 코딩된 표기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는 이 오차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하는 것이 이제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이 오차를 이제 뽑아 보면 이제 그 칸칸이 대응을 하죠. 그래서 요 이제 과정을 한 번은 처음이니까 우리 맥락에선 처음이니까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정답 인제 Y가 인제 있고 그죠? 그리고 인제 거기에 대응해서 이제 출력값 아웃푸츠 O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제 부를게요. 아웃푸츠 요렇게 인제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차를 이제 구한 거죠. E 에러 요런 식으로요. 그러면 인제 1 하고 0.7 하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1 빼기 0.7을 했기 때문에 0.3 만큼의 오차가 생겼고 0 빼기 마이너스 0.2에서 마이너스 0.2 만큼 생겼고 0 빼기 마이너스 0.1에서 마이너스 0.1 만큼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정답 자체를 원하딩 코딩으로 표현을 해 주니까 이 분류 출력의 각각에 해당되는 부분들하고 오차를 구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손실 함수를 뭘 쓰든지 간에 일단은 이런 식으로 그 표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면 마치 회기에서처럼 다음과 같이 인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인제 요거를 아신 상태에서 지금 오차 제곱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 식 4.1을 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제 K라고 되어 있는데 그 K가 우리가 평균 제곱 오차의 인제 S랑 달라요. 그 말이 이제 무슨 말인가를 그게 인제 좀 필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같이 인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아까 인제 공식을 보면 그 sum squared error죠. sum squared error SSE라고 인제 표기를 하고요. 여기서 이제 2분의 1 들어가고 이제 K 들어가고 이제 일단 우리 표기를 좀 바꿀게요. 제곱을 할 거니까는 순서는 상관없고 그러면 정답하고 예측값하고 요런 식으로 제가 이제 교재 표기를 살짝 바꿔서 우리가 사용하던 표기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K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 N개까지 진행하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 모형의 출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인제 이 모형의 출력으로서 인제 Y다 라고 하면 이게 분류 출력이기 때문에 하나의 값이 아니죠. 그래서 인제 Y1, Y2 이렇게 이제 부를게요. 그리고 임의의 YK 번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유형의 개수만큼 C 이렇게 인제 표기를 할게요. 따라서 이 K라고 하는 것은 1 부터 C까지의 값이 되는 겁니다. "에?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이제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모형이 있으면 여기서 인제 입력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인제 입력이 S by N 개가 들어가죠. 그러면 인제 여기서 그 분류 출력이면은 S by C 개가 나와야 되겠죠. C 개 나와! 죄송합니다. 그러면 요 C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면 예를 들자면 그 이제 손글씨 숫자 인식에서는 0 부터 인제 9 까지 요렇게 인제 있으니까 이때의 C는 10 이겠죠.
그러니까 요 sum squared error는 방금 전에 인제 해 보신 것처럼 정답이 요렇게 인제 표현이 되죠. 정답이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표기의 편의를 위해서 그 첫 번째 값이 정답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C가 몇 개이든지 간에 어 이 처음에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값들은 인제 0 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면 인제 요거는 인제 구체적인 인제 값을 제가 이제 선택을 한 것이고, 갑자기 인제 커서가 없어졌어요. 간혹 얘가 좀 없어집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이제 요 sum squared error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보면 이제 그 첫 번째 자리의 정답 요거죠.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하는 거고, 두 번째랑도 두 번째 자리들끼리 이렇게 이제 오차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임의의 k 번째 자리 이렇게 이제 오차를 구하고, 그래서 C 개가 있으면 그 C는 '왜 C로 쓰는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유형을 영어로 클래스라고 하죠. 그래서 그 유형을 분류하는 것을 classification이라고 하고요.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분류기죠. classify요. 그래서 일단 그냥 편의를 위해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인제 C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와 인제 동일하게 이렇게 하면은 양수음수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계하면서 서로 상쇄가 돼 버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최소한 절대값이나 그 미분 연산을 위해서 이제 제곱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인제 요거를 풀어서 쓰면 실제로는 요렇게 되기 때문에 아까 평균 제곱 오차랑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그죠? 평균 제곱 오차랑 이제 비교를 해 보면 평균 제곱 오차에서의 그 시그마는 요 S 방향이에요. 즉 여기 이제 i가 s까지 전진하는 게 요 배치 입력을 처리하는 거고, 요 sum squared error에서 인제 k 방향은 요쪽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요 k부터 인제 n까지가 간다, c까지가 간다. 그래서 비슷해 보인다고 생각하겠지만 전혀 다른 얘기예요. 전혀 다른 얘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했다는 거, 요 n이 아니고 c죠. 요렇게 인제 구성을 했다는 것 자체가 요 sum squared error를 한 것은 이제 대체로 분류 출력을 염두에 두고서 공식을 요렇게 제시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그래 오케이. 그건 그렇다 치자. 요 2분의 1은 왜 한 거야 그러면? 응? S개를 나눈 것도 아니고. 아까 요 평균 제곱 오차에서는 오케이, 요거를 이제 해 갖고 요렇게 인제 하니까 S의 개수에 따라서 요게 인제 그 정규화를 해 주긴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 네 말대로 S가 맞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인제 sum squared error를 이렇게 보여 드리면 이렇게 쭉 풀어서 쓰면은 '아 이게 그 평균 제곱 오차랑 다르구나.'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을 아실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2분의 1을 왜 쓴 거야?" 라고 하면 미분을 한번 해 보세요. 그죠? 그 간단하게 요거를 요렇게 하면 이게 dy dx가 ex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요걸 날려버리 이거 이 일을 요거 없애고 싶어 하면은 이게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 없어도 돼. 없어도 돼. 뭐 이게 뭐 2분의 1이 있으나 없으나 뭐 그게 엄청난 차이는 아니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래서 '아 이게 그 전혀 다른 얘기구나.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전혀 다른 얘기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납득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뭐 위키백과나 뭐 이런 거 이제 검색해 보시면 썸 스퀘어드 에러나 평균적 오차가 뭔가 이제 혼용이 돼서 제시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런 거예요. 그 만약에 if C가 1 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그냥 그 단일한 값이 하나 발생하는 상황이겠죠. 그러면 C가 1 이면 이제 요 썸 스퀘어드 에러 공식에서 이제 KC 하고 요렇게 이제 되는데 그죠? 근데 C가 하나 밖에 없어. 그러면은 요렇게 되겠죠. 2분의 1. 그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인제 이 mean squared error에 요거를 이제 집어넣는다 하면은 mean squared error는 이제 이런 의미가 있죠. 요 S계인데 요 i부터 S까지 정답과 예측값의 차이를 모든 표본에 대해서 인제 구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 의미적으로는 표본 오차잖아요. 그죠? 근데 그 표본 오차가 표 이 썸 스퀘어드 에러는 이제 용어적인 측면으로 보시면 얘는 표본 오차예요. 그러면 민 스퀘어드 에러는 배치 오차입니다. 의미적인 측면에서요. 근데 하필이면 C가 1 이야. 그러면 요 표본 오차가 2분의 1은 그냥 있고 그냥 여기에 들어가면 표본 오차 잘 왔어. 표본 오차 제곱 잘했네. 미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C가 1인 경우에는 썸 스퀘어드 에러가 민 스퀘어드 에러의 표본 오차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사실 인제 C가 아니어도 그 이제 어쨌든 뭐 네가 표본 오차를 알아서 구해 오시고 나는 배치 오차니까 표본 오차를 이제 합계를 해서 정기화해 주는 그런 역할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C가 1인 경우에는 썸 스퀘어드 에러랑 민 스퀘어드 에러가 교묘하게 이렇게 합쳐져요. 그래서 쪼끔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거를 뭐 평균적 오차라고 그냥 한꺼번에 싸잡아서 부르기도 하고 "아니야. 저처럼 인제 이거는 인제 엄격하게 이제 표본 오차인 거고 저거는 배치 오차야." 이렇게 나누는 사람도 있는 건데 실제로 이 교재에서도 그 용어가 인제 그 분명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지금 그 초판 11 세거든요. 초판 11 쇠인데 이게 똑같은 책인데 아직 인제 판이 바뀌진 않았는데 아마 안 바뀔 것 같고 뭐 5 쇄인가? 그 이때까지는 요 장의 제곱을 평균 제곱 오차라고 써 놨어요. 비판을 많이 받았겠지. "이게 틀렸다." 저처럼 "아니잖아." 이렇게 "아니잖아."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았겠죠. 그래 갖고는 인제 그 5세 이후로의 쇠들을 은근슬쩍 오차 제곱 합수로 이제 바꿔 놨습니다. 그래. 그거는 오류를 수정한 거 맞아요. 오류를 수정한 거 맞는데 이왕 그 오류를 수정하는 김에 요것도 '수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요거를 수정을 하는 거는 인제 판이 바뀌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여튼 인제 그렇고요. 그래서 인제 4.2.1 절에 "오차 제곱합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현재로서는 대체적으로 만약에 이거를 그 C가 1인 걸로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이렇게 그 요게 없어지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죠? 이 시그마 부분이 C가 1 이면은 전혀 의미가 없거든요. 따라서 이 sum squared error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이제 C가 1인 경우로 하면 '아 그래, 그래. 이것도 인제 그 회귀에서 사용할 수는 있지. 뭐 네 말이 틀린 건 아니야.' 하지만 굳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는 이제 분류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거겠죠. 그죠? 안 그러면 뭐하러 저렇게 귀찮은 일을 해. 그냥 평균 제곱 오차를 바로 구해 버리지. 그죠? 따라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인제 이 sum squared error가 '손실을 위해서 인제 직관적인 오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인제 오차 제곱합은 뭔지 아셨죠? 그리고 인제 구해도 봤어요. sum squared error 봤고 그러면 인제 이 오차가 뭐 아까랑 비슷합니다. 이 아웃푸츠 인제 보시면 어쨌든 뭘로 구하든지 간에 이 오차를 이제 이 sum squared error를 이제 구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구해 보죠. 그래서 인제 SSE를 이제 구해 보면 이 오차들이 이제 출력에 따라서 합계를 내는 거니까 아까처럼 이 출력은 평균 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이제 3 으로 나누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그 순수하게 정말로 이제 제곱합계를 내야 돼요. 2분의 1은 생략할게요. 그죠? 그래서 인제 2분의 1을 하는 거는 그냥 뭐 미분해서 그 값을 날려보기 위한 그 정도의 어떤 목표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 지표적 측면에서는 그냥 썸 스퀘어드 이렇게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아까와 마찬가지로 당연한 얘기지만 만약에 인제 정답하고 예측값이 완벽하게 일치하면 이게 다 빵 나오니까 무조건 빵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그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제 비교해서 지금 이제 0.7, 0.2, 0.1 인데 그러면은 인제 이 정답에 해당하는 값에서 출력이 가장 높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인제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인제 요 아웃푸츠라고 하는 것이 좀 못했어요. 뭐 이렇게 긴가민가 하는 거야. 1 번인가 2 번인가 3 번인가 이렇게 헷갈리는 거야. 근데 요 1 번하고 2 번을 이제 헷갈리다가 이제 2 번으로 찍었어요. 2 번으로 찍은 거죠. 그러면 인제 정답이 여전히 1인 상황이죠. 정답은 인제 굳건하게 이렇게 인제 그 정답이니까 흔들림 없이 이렇게 딱 지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요렇게 하면 그 어쨌든지 간에 정답에서 멀어질수록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정답에서 멀어질수록 손실이 증가합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는 방향성은 이게 아니죠. 손실이 낮아지는 방향성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오차 제곱합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아까 그 평균 제곱 오차와 같은 그런 논리는 충분히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오차 제곱합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1960 년대 이후에는 이제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인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거든요. 그 이야기가 아마도 여기 있을 겁니다. 언제 인제 요거를 어 제시를 했는가 하면은 요 1960 년대 아델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계산 함수의 문제점을 이제 논의 드리는 이제 과정에서요. 그 보면은 요때 요때 요게 요거 표기는 좀 잘못됐는데 음 요 표기는 제대로 됐다. 이거는 쪼끔 헷갈리실 수 있는데 얘가 지금 그 정답이 1 또는 인제 마이너스 1 이 인제 이진 분류의 이제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인제 그때는 이제 오류를 구하면 잘 아시겠지만 0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2 인데 얘는 절대값하고는 제곱하면은 그 0 아니면 인제 그냥 오류가 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때는 그냥 인제 간단하게 그 오차 제곱합을 썼어요. 그런데 이미 "이거는 인제 과도기적인 모형이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고 그래서 그
이 이후에 뭐 로지스틱 회귀가 되고 이러면서 그 손실함수가 전혀 인제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그때 인제 그 로그 손실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그러니까 이미 50 년대 60 년대 됐어요. 로지스틱 회귀와 같이 분류를 수행하는 경우 회귀 출력과 손실이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출력의 확률 분포 과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진 분류의 경우 베르누이 분포를 가정합니다. 베르누이 분포에서는 둘 중 하나의 값이 가능하고 두 가지 값의 확률 합계는 1.0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아델라인이 분류 출력을 항등함수로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에 근거해 최대 우도 추정을 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의 손실이 유도됩니다. 이것을 로그 손실이라고 합니다. 로그 손실은 정보 이론의 엔트로피 산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1950 년대, 60 년대를 거치면서 이미 저런 방식의 오차 제곱 합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신경망 이전에 이미 확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를 통해서 이제 교차 엔트로피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입니다. 꽤 써. 우리는 교차 엔트로피 찾아야 됩니다. 이 손실함수에서 그 평균 제곱 오차와 이제 교차 엔트로피 오차 이런 것들이 서로 완전히 다른 가정의 분포를 상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납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계학습 모델의 출력 유형은 대체로 회귀와 분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출력 유형에 따라 손실을 구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회귀에서는 평균 제곱 오차, 분류에서는 교차 엔트로피 오차를 손실함수로 사용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손실함수가 있을 수 있는데 대체로 회귀는 평균 제곱 오차의 변형이고 분류에서는 교차 엔트로피 오차로부터 파생된 것들을 주로 사용합니다. 문제와 출력에 따라 적합한 손실함수를 결정하는 것은 성공적인 학습의 주요한 요인입니다. 근데 요 공식은 제가 인제 그 표기의 간결함 등을 위해서 요렇게 제시했는데 이게 그 서로 정확한 비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평균 제곱 오차는 말씀드린 대로 회귀 출력이면서 그 배치 단위 오차입니다. 배치 오차라고 인제 해야 되죠. 종합 오차요. 그래서 인제 S계를 요렇게 이제 상대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표본 오차는 요거예요. 그 요 개별 표본 오차죠. 그러면 표본 오차의 공식은 그냥 정답과 예측값의 차이를 제곱했다. 이렇게 인제 해야 되니까 그때 표본 오차가 썸 스퀘어드 에러인 겁니다. 여기서는. 굳이 말을 하자면. 근데 이 교차 엔트로피 오차에 인제 현재 여기 제시된 걸 보면 요 K라고 썼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이제 C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평균 제곱 오차랑 이제 같이 비교가 어렵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표본 오차예요. 나중에 인제 그 말씀드리겠지만 교차 엔트로피 오차를 표본 오차로 구한 다음에 종합으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얘도 그 다음과 같이 평균을 냅니다. 그래야 이게 같은 선상에서 비교가 가능해요. 그래서 평균 교차 엔트로피 오차랑 평균 제곱 오차를 서로 비교를 하는 게 맞습니다. 배치 오차는 배치 오차끼리 표본 오차는 표본 오차끼리 비교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인제 그 논의가 좀 번잡스럽고 표기가 좀 번잡스러워서 처음에 좀 헷갈리시니까 헷갈리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평균 제곱 오차는 그냥 배치 오차적인 측면으로 제시를 했고 교차 엔트로피 오차는 일단 요게 납득이 안 되는데 요게 고다음이 납득이 좀 어려우니깐요. 어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거는 요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손실함수 이 뒷목 잡습니다 이러면. 그 또 다른 이게 아니고 이미 1960 년대 이후에 인제 분류 출력 분류 손실로서는 교차 엔트로피를 자주 이용하면 안 돼. 이거를 이용해야 돼요. 이게 요렇게 하면은 may 그죠? 영어에서 이제 may 뭐 혹은 뭐 can 이런 거죠. 이거는 할 수 있다. 그거 아니에요. must입니다. must. 해야 된다. 할 수 있다는 원하면 하시고요. 아니시면 마시고요. 뭐 이런 거고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얘기죠. 대체적으로는 이 must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른 것들 교차 엔트로피 오차가 약간씩 변형이 될 수는 있어요. 약간씩 변형은 되는데 그 큰 틀에서는 교차 엔트로피 오차 계열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강력한 주장이죠. 그래서 인제 그 114 페이지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미 1960 년대 이후로 성립이 된 거고 역시나 이제 마찬가지로 인제 이 114 페이지 식 4.2 번에서는 이제 교차 엔트로피 오차를 제시를 했어요. 제시를 인제 했는데 요 보시면 인제 또 자연 뭐 그냥 설명서 하고 있어요, 설명서. 여기 자연 로그고요. 여기 Y는 출력이고요. T는 레이블이고요. 요 원하진 코딩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이거를 로그를 계산하는 게 지금 원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왜 로그가 나왔는가. 그게 우리가 궁금한 거잖아요. 요 왜 하필이면 여기 로그를 했어. 그죠? 사실은 그게 인제 원리거든요. 근데 인제 제가 인제 바라는 거 그런 것까지 바라진 않았어요, 이 책에. 이 책이 인제 분량이 간결하니까 '오케이.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정보 이론을 인제 근거로 했다. 근데 여기서는 인제 자세하게 다루지 않는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넘어갔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건 뭐 간결한 거니까 뭐 거기서 뭐 이론까지 뭐 다 알아보는 건 아니지. 오케이.'라고 했을 텐데 고 얘기는 안 하고 뭐 로그에 대해서 인제 설명하고 있으니까 고건 쪼끔 답답하다. 그죠? 하여튼 인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제 결과적으로는 어제처럼 이 교차 엔트로피를 대비시키는 게 필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제 제가 인제 1960 년대 이후로 교차 엔트로피 오차 인제 오차 제곱합시나 이런 걸 이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인제 그런 점을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가 있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교차 엔트로피 오차로 귀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 교차 엔트로피 오차를 이제 대비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서 제가 준비한 정보 이론이 전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정보 이론의 전개에 한 20분 정도 걸려요. 제가 인제 정리를 해서 왔고 그래서 네 지금은 20 분이 없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분류 출력에서는 "교차 엔트로피 오차로 결론적으로 손실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일단은 이 공식이 아직 납득이 안 되시겠지만 시간 관계상 현재 요번 시간 관계상은 그냥 다짜고짜 좀 구현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 분류에서의 이제 손실은 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교차 엔트로피 오차 교차 엔트로피 오차인데 표기가 좀 귀찮으니까 CEE 이렇게 인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람다 하고 정답하고 그리고 인제 예측값을 y predict라고 부를게요. 귀찮으니까. 그러면 인제 로그로 변환을 예측값을 하고 그거를 뭐 사실 뭐 순서는 상관없지만 정답을 요렇게 이제 곱해 주고 그거의 합계를 구해서 마지막에 마이너스를 해 주면 요게 인제 교차 엔트로피 오차입니다. 얘 대비시키는 거는 우리 20분 정도 이제 걸리니깐요. 쉬는 시간 이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